김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반사를 노려보았다. 손에 쥔 편지가 떨리고 있었다. 수아야, 내가 레즈비언이라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내 인생을 바로잡아줄 사람을 찾았어. 어머니의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진 그 편지는 그녀의 삶을 산산조각 낼 폭탄이었다. 수아는 25살, 서울의 평범한 사무직원으로 가족의 끊임없는 결혼 압박을 피하기 위해 레즈비언인 척했다. 그건 단순한 거짓말이었다. 친구와의 가벼운 키스 사진을 일부러 유출시켜 가족에게 보여주며 엄마, 아빠, 저는 여자를 좋아해요. 남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라고 선언한 그날 가족은 충격에 빠졌지만 그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 거짓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왔다. 텍사스에서 온 박지민이라는 여자가 그녀의 집 문 앞에 서 있었다. 28살의 지민은 날카로운 눈빛과 단단한 체격의 사업가로 수아의 부모가 치료 명목으로 소개한 사람이었다. 내 부모님이 나를 불렀어. 내가 진짜 레즈비언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결혼해서 내 인생을 바로잡아주라고. 지민의 목소리는 차갑고 명령조였다. 수아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여자는 단순한 소개팅 상대가 아니었다. 지민은 텍사스에서 성공한 IT 기업의 CEO로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보수적인 가족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의 부모는 지민의 가족과 오랜 인연이 있었고 이 결혼을 통해 수아를 정상으로 돌려놓으려 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는 진짜가 아니에요. 수아가 소리쳤지만 지민은 미동도 없이 대답했다. 그건 내가 증명할 일이지. 이제부터 우리는 약혼자야. 그날 밤 수아는 방에 갇힌 채 울었다. 가족의 압박은 그녀를 숨막히게 했다.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사회적 체면을 최우선으로 여겼다.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과 결혼하라. 지민이는 내게 딱 맞아. 그녀는 강하고 내 약점을 고쳐줄 거야. 아버지의 말은 명령이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수아야, 이게 내 행복을 위한 길이야 라고 속삭였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가짜 레즈비언 연기는 가족의 화합을 지키려 한 것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진짜 감옥으로 몰아넣었다. 다음 날 지민은 수아를 데리고 카페로 갔다. 우리 관계를 공식화하자. 내 부모님이 이미 서류를 준비했어. 지민의 손은 수아의 팔을 단단히 잡았다. 수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가족의 재정적 압박이 그녀를 묶었다. 그녀의 직장은 아버지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퇴사하면 빈손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지민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좋아. 내 약한 면이 매력적이야.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게. 수아의 마음속에서 공포가 피어올랐다. 이 여자는 단순히 사업가가 아니었다. 지민은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후 보수적인 한국 문화와 자유로운 서구 문화를 섞어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녀는 관계에서 지배를 즐겼다. 수아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느꼈다. 정말로 레즈비언이 아닌데 왜 이 상황이 이렇게 복잡한가?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자신의 정체성 모든 것이 뒤엉켰다. 그날 저녁, 수아는 친구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어떡해? 이 여자가 나를 통제하려 해. 혜진은 수아의 가짜 레즈비언 계획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수아야, 내가 시작한 거잖아. 이제 진실을 말해. 하지만 수아는 고개를 저었다. 진실을 말하면 가족은 그녀를 더 압박할 터였다. 한국 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정했다. 30대가 되면 노처녀라는 낙인이 찍히고 가족의 부담이 커졌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이 도덕적으로 옳은지 고민했다. 거짓말로 자유를 얻으려 한 건 잘못이었지만 가족의 강요는 더 큰 폭력이었다. 지민과의 첫 데이트는 악몽이었다. 지민은 수아의 옷차림을 비판하며 더 여성스럽게 입어. 내가 레즈비언이라면 나처럼 강해져야 해라고 말했다. 수아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신은 날 모르잖아요. 지민은 웃으며 대답했다. 알게 될 거야.
우리는 결혼할 테니까. 수아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민의 매력적인 면이 보였지만 그것은 공포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정말로 여자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니, 이건 강요된 상황일 뿐이다. 하지만 지민의 눈빛은 그녀를 흔들었다. 첫 번째 고비가 왔다. 가족 모임에서 지민은 수아의 손을 잡고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선언했다. 수아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이 연기는 그녀를 더 깊은 수렁으로 끌어들였다. 어머니는 기뻐하며 "이제 내 인생이 안정될 거야" 라고 말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제자리에 묶었다. 그날 밤 수아는 일기를 썼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할까? 이 거짓말의 대가는 너무 크다. 그녀의 내적 충돌은 점점 깊어졌다.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지민은 매일 전화를 걸어 수아의 일상을 통제했다. 오늘 뭐 입었어? 누구 만났어? 수아는 숨이 막혔다. 이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지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민의 관심이 그녀를 외롭지 않게 만들었다.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의심했다. 이게 진짜 감정일까? 아니면 스톡홀름 증후군? 그녀의 고민은 밤을 지새웠다. 다음 주, 지민은 수아를 텍사스로 초대했다. 내 사업을 봐해 내 미래를 함께할 곳이야. 수아는 거부했지만 부모의 압박으로 어쩔 수 없었다. 비행기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여행이 그녀의 삶을 바꿀지도 모른다. 텍사스에 도착한 순간 지민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의 집은 거대했지만 냉랭했다. 여기서부터 내 규칙은 내 규칙이야. 지민의 말은 수아를 얼어붙게 했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가짜 레즈비언은 가족 평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 진짜 지옥이었다. 텍사스의 뜨거운 태양 아래 수아는 지민의 집에서 깨어났다. 그녀의 방은 고급스러웠지만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있었다. 이게 뭐야? 수아가 물었을 때 지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내 안전을 위한 거야? 내가 도망칠까 봐. 수아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이 여자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었다. 지민은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통제욕이 강해졌다. 그녀는 관계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다. 수아는 자신의 상황을 깨달았다. 이는 결혼이 아니라 감금이었다. 집에 가게 해줘. 수아가 소리쳤지만 지민은 미소를 지었다. 내 부모님이 동의했어. 우리는 약혼했으니까. 수아는 전화를 걸려 했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다. 지민이 차단한 것이었다. 수아의 내적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가족을 위한 거짓말이 그녀를 이 먼 땅으로 데려왔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 시선이 그녀를 여기까지 몰아넣었다. 여성의 성적 지향은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레즈비언은 이상으로 치부되었다. 수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정말로 남자를 좋아하나? 아니면 이 상황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가? 지민은 수아를 자신의 회사로 데려갔다. 여기서 일해. 내 인생을 재건할게. 지민의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했다. 지민은 냉철한 리더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수아는 지민의 다른 면을 보았다. 그녀는 야심차고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다. 나는 내가 필요해. 내 부드러움이 내 강함을 보완해. 지민의 말은 수아를 동요시켰다. 수아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공포 속에 피어나는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이는 도덕적 딜레마였다. 강요된 관계에서 진짜 감정이 생길 수 있는가? 그날 저녁, 지민은 수아에게 키스하려 했다. 수아는 밀어냈다. 이건 안 돼. 난 가짜야. 지민의 눈빛이 변했다. 가짜. 그럼 왜 여기 있어?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진실을 털어놓았다. 가족 압박을 피하려 했어? 미안해. 지민은 웃었다.
그럼 이제 진짜로 만들어줄게. 수아는 충격받았다. 지민은 그녀의 약점을 이용했다. 다음 날 수아는 탈출을 시도했다. 택시를 잡아 공항으로 갔지만 지민의 부하가 그녀를 막았다. 지민 씨가 기다려. 수아는 절망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버지는 지민이가 내게 좋을 거야 라고 말했다. 수아의 분노가 폭발했다. 가족의 사랑은 조건적이었다. 그녀의 행복보다 체면이 중요했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반성했다. 거짓말은 잘못이었지만 가족의 강요는 더 큰 죄였다. 지민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왜 나를 선택했어? 수아가 물었다. 지민은 솔직히 대답했다. 내 부모가 부탁했어. 하지만 내가 매력적이었어. 나는 레즈비언이야. 진짜로? 수아는 놀랐다. 지민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며 살았다. 텍사스에서 성공했지만 한국 가족의 압박으로 가짜 결혼을 고려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야. 지민의 말은 수아를 흔들었다. 공감이 생겼다. 하지만 지민의 통제는 여전했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 거야. 수아는 반항했다. 아니, 내 인생은 내 거야. 그 대치 속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수아는 지민의 과거를 알게 되었다. 지민은 10대 때 레즈비언임을 깨닫고 가족에게 버림받았다. 미국으로 도망쳐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너처럼 약한 사람이 필요해. 지민의 취약함이 드러났다. 수아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동정과 분노가 섞였다.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고민했다. 지민을 버리고 도망칠까? 아니면 이 관계를 받아들일까? 사회의 정죄가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 커플은 여전히 차별받았다. 법적 결혼조차 불가능했다. 수아는 자신의 미래를 상상했다. 가족과 단절되면 어떻게 살까? 지민과 함께하면 자유를 잃을까? 그날 밤 수아는 지민과 대화를 나눴다. 우리 진짜로 해볼까? 지민의 제안은 유혹적이었다. 수아는 망설였다. 이건 배신인가? 자신에 대한 배신? 가족에 대한 배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수아는 결정을 내렸다. 일단 돌아가자. 한국으로. 지민은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비행기 안에서 수아는 창밖을 보았다. 이 여행이 그녀를 변화시켰다. 공포에서 비롯된 감정이 진짜가 될 수 있을까? 서울에 도착한 그들은 가족을 만났다.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하라고 명령했다. 수아는 반발했다. 이건 강요예요. 어머니는 울었다. 수아야, 사회가 내게 가혹할 거야. 수아의 내적 충돌이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직시했다. 레즈비언이 아니지만 지민에 대한 감정이 싹 텄다. 이는 상황적 끌림인가? 진짜인가? 지민은 수아를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민의 통제 욕은 여전했다. 수아는 친구 혜진에게 털어놓았다. 혜진아, 나 지민을 좋아할지도 몰라. 혜진은 충격받았다. 그건 강요된 감정일 수 있어. 수아는 고민했다. 이 관계의 대가는 컸다. 가족과의 갈등, 사회의 시선, 자신의 자아 상실. 하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갔다. 다음 모임에서 수아는 선언했다. 저는 지민과 함께 할게요. 하지만 제 방식으로. 가족은 충격받았다. 이는 반항의 시작이었다. 수아의 결정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수아는 지민과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자유가 아니라 쇠사슬처럼 느껴졌다. 오늘 저녁은 내가 정할게. 지민의 말은 언제나 명령이었다. 수아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텍사스에서 돌아온 후 그들의 관계는 공식화되었다. 가족은 만족했지만 수아의 마음은 찢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지민에 대한 끌림은 진짜인가?
아니면 가족의 압박으로 인한 착각인가? 사회의 정형화된 역할이 그녀를 괴롭혔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쉽지 않았다. 친구들의 시선, 직장의 동료들의 수군거림 모든 것이 부담이었다. 수아는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를 직시했다. 거짓말로 시작한 관계가 진짜가 될 수 있는가? 지민은 수아의 일상에 깊이 개입했다. 내 친구 목록을 봐야겠어? 위험한 사람은 끊업. 수아는 분노했다. 이건 사생활 침해야. 지민은 차갑게 대답했다. 우리 관계를 보호하는 거야. 이 대치 속에서 긴장감이 쌓였다. 수아는 탈출구를 찾았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민준 씨, 나 어떡해? 이 관계가 숨막혀. 민준은 남자였고 수아의 옛 관심사였다. 수아 씨,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 만나. 그의 말은 수아를 흔들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의심했다. 레즈비언이 아닌데 왜 지민과 함께하나? 하지만 지민의 취약함이 그녀를 붙잡았다. 지민은 밤에 울며 과거를 이야기했다.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 너마저 떠나면 난 어떻게 해? 수아는 동정심이 들었다. 이건 희생인가? 사랑인가? 가족 모임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아버지는 지민이가 내게 좋을 거야. 그녀는 성공했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반발했다. 성공이 행복을 보장하나요? 저는 자유가 필요해요. 어머니는 중재했다. 수아야, 사회가 내 선택을 용납할까? 수아는 사회의 압력을 느꼈다. 한국의 보수적 문화에서 LGBT는 여전히 주변화되었다. 법적 보호가 미비하고 차별이 만연했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치렀다. 친구들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혜진조차 내가 변했어 라고 말했다. 수아는 고립감을 느꼈다. 지민과의 관계는 점점 독이 되었다. 지민은 수아의 전화를 감시했다. 민준이 누구야? 지민의 질투는 폭발적이었다. 수아는 대치했다. 친구야. 너처럼 통제하지 마. 지민은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불안해서. 하지만 이는 반복되었다. 수아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그녀는 상담소를 찾았다. 저는 레즈비언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상담사는 강요된 관계는 건강하지 않아요. 라고 조언했다. 수아는 결단을 내렸다. 지민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 우리 끝내자. 이건 사랑이 아니야. 지민은 충격받았다. 내가 날 배신해.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스쳤다. 지민은 수아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수아가 날 떠나려 해. 그녀는 레즈비언이 아니래. 가족은 패닉에 빠졌다. 아버지는 수아를 불렀다. 내가 거짓말했어? 우리 체면이 어떻게 돼?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이 반대는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어머니는 수아를 지지했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수아는 빈손으로 집을 나섰다. 거리로 나온 그녀는 자유를 느꼈지만 공포도 함께했다. 사회의 시선이 그녀를 따라왔다. 레즈비언이었다가 아니었다니, 뭐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수아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하지만 이는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지민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수아를 찾아왔다. 돌아와. 내가 변할게. 수아는 망설였다. 지민의 눈에는 진심이 보였다. 하지만 수아는 아니, 나 혼자서 살아볼게 라고 말했다. 이 이별은 고통스러웠다. 수아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았고 직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가족과의 단절은 그녀를 아프게 했다. 어머니는 몰래 연락했다. 수아야, 아빠가 화났지만 내 행복이 중요해.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이건 화해의 실마리였다. 하지만 지민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지민은 사업으로 한국에 왔고 수아를 스토킹했다.
너 없인 못 살아. 수아는 경찰에 신고했다. 이는 새로운 갈등이었다. 지민은 체포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평판이 손상되었다. 수아는 자신의 강함을 깨달았다. 가짜 레즈비언에서 시작한 여정이 그녀를 성장시켰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나는 스트레이트지만 당신들의 고통을 이해해요. 그곳에서 그녀는 진짜 친구를 만났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수아는 밤마다 고민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나? 가족을 배신한 대가는 컸다. 하지만 자유의 가치는 더 컸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수아는 새로운 도전을 맞이했다. 지민이 복수를 시작했다. 그녀는 수아의 직장에 소문을 퍼뜨렸다. 수아는 레즈비언이었어. 수아는 동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다. 이는 사회적 압박의 정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방어했다. 그건 내 사생활이야. 하지만 피해는 컸다. 수아는 퇴사를 고려했다. 이 순간 그녀의 내적 식성이 절정에 달했다. 수아의 삶은 산산조각 났다. 직장에서의 소문으로 인해 그녀는 고립되었다. 수아 씨, 그 소문 진짜야? 동료들의 질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수아는 대답했다. 그건 내 과거야. 이제는 상관없어.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지민의 복수는 그녀를 무너뜨리려 했다. 수아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변호사를 고용해 지민을 고소했다. 스토킹과 명예훼손이에요. 법정에서 지민은 사랑 때문에 그랬어 라고 변명했다. 수아는 증언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통제였어요. 이 재판은 그녀의 내적 갈등을 드러냈다. 지민을 증오하나? 아니면 여전히 동정하나? 판사는 수아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지민은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는 끝이 아니었다. 가족이 개입했다. 아버지는 지민이를 용서해. 그녀 가족과 우리 인연이 깊어라고 말했다. 수아는 분노했다. 아빠, 제 행복은요. 이 대치 속에서 가족의 균열이 깊어졌다. 어머니는 수아를 지지했다. 수아야, 내가 오라 하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부렸다. 수아는 가족과 단절을 선언했다. 이제 혼자 살게요. 이 선택의 대가는 컸다. 외로움과 재정적 어려움. 하지만 그녀는 강해졌다. 수아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LGBT 지원 단체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가짜 레즈비언으로 시작했지만 진짜 고통을 배웠어요. 사람들의 공감이 그녀를 치유했다. 사회의 변화가 보였다. 한국에서 LGBT 권리가 서서히 인정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물이 많았다. 수아는 자신의 도덕적 선택을 반성했다. 거짓말은 잘못이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깨우쳤다. 지민은 사라졌다. 텍사스로 돌아갔다는 소문이 들렸다. 수아는 안도했다. 하지만 가끔 지민의 눈빛이 떠올랐다. 그 끌림은 무엇이었나? 수아는 새로운 만남을 가졌다. 민준과 다시 만났다. 수아 씨, 이제 자유로워. 민준의 말은 따뜻했다. 수아는 미소 지었다. 네, 이제 진짜 나예요. 이 관계는 자연스러웠다. 강요가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그녀를 따라왔다. 가족의 화해 시도가 왔다. 어머니가 찾아왔다. 아빠가 후회해. 수아는 망설였다. 용서할까? 이건 어려운 선택이었다. 수아는 상담을 받았다. 가족은 중요하지만 내 행복이 우선이야. 그녀는 결정을 내렸다. 가족을 만나기로 했다. 모임에서 아버지는 사과했다. 미안하다. 수아야. 내 선택을 존중할게. 수아는 눈물을 흘렸다. 이는 화해였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보수적이었다. 레즈비언은 아니라고 수아는 대답했다. 네, 하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 행복이 중요해요. 이 대화는 가족의 변화를 가져왔다. 수아는 자신의 성장을 느꼈다. 가짜에서 시작한 여정이 그녀를 진짜로 만들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기대, 자신의 욕망 모든 것을 극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다. 그녀의 이야기가 온라인에 퍼졌다. 사람들은 논쟁했다. 가짜 레즈비언은 LGBT 커뮤니티를 모독해 수아는 반박했다. 내 경험은 진짜 고통이었어. 이 논란은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수아는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이는 새로운 시작이었다. 고조된 긴장 후 그녀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준과의 관계가 깊어졌다. 수아야, 나랑 결혼할래? 민준의 제안은 자연스러웠다. 수아는 동의했다. 하지만 이는 아이러니였다. 레즈비언을 피하기 위한 거짓말이 결국 스트레이트 결혼으로 이어졌다. 가족은 기뻐했다. 하지만 수아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심했다. 이 결혼은 자유인가? 아니면 또 다른 압박인가? 결혼식 준비 중 지민이 나타났다. 축하해. 지민의 말은 차갑지 않았다. 그녀는 변했다. 미안해, 수아야. 내가 날 깨우쳤어. 수아는 용서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였어. 이 만남은 클로저였다. 수아의 삶은 새로운 장을 열었다. 하지만 내적 갈등은 여전했다. 그녀는 밤에 생각했다. 내 선택은 옳았나? 사회의 변화가 필요했다. 그녀는 활동가가 되었다. LGBT 권리를 위해 싸웠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랑할 권리가 있어. 저적 메시지는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반대도 있었다. 보수적 그룹이 그녀를 비난했다. 내가 가짜였으면서 왜? 수아는 대응했다. 가짜가 진짜를 가르쳐줬어. 이 싸움은 그녀의 삶을 정의했다. 고조되는 드라마 속에서 수아는 깨달았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각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결혼식이 다가왔다. 수아는 거울 앞에 서서 웨딩드레스를 입었다. 아름다웠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민주는 그녀의 선택이었다. 강요가 아니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가 그녀를 괴롭혔다. 이게 행복일까? 가족은 모였다. 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수아야, 이제 안정됐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내가 행복하길 바래. 수아는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여전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미디어에 보도되었다. 가짜 레즈비언의 결혼 진짜 사랑인가? 기사 제목이 그녀를 아프게 했다. 수아는 인터뷰를 했다. 내 여정은 복잡했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나예요. 이 공개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LGBT 커뮤니티 일부는 그녀를 비판했다. 내 경험은 우리를 희화화해. 수아는 사과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통해 사회가 변하길 바래요. 이 대화는 다리를 놓았다. 그녀는 지민과 재회했다. 지민은 변했다. 수아야, 내 덕분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지민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다. 수아는 기뻤다. 이는 용서의 결실이었다. 결혼식 당일 수아는 서약을 했다. 민준 씨, 당신과 함께 할게요. 하지만 마음속에 의문이 남았다. 이 선택은 옳은가? 가족의 화합을 위한 희생인가? 아니면 진짜 행복인가? 수아의 삶은 계속되었다. 그녀는 아이를 낳았고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 사회 변화를 위해 싸웠다. 모두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는 세상을 그녀의 메시지는 퍼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있었다. 보수적 친척들이 내 과거를 잊어라고 말했다. 수아는 대답했다. 과거가 날 만들었어요. 이 여정의 끝에서 수아는 깨달았다. 삶은 완벽하지 않다. 선택은 항상 논란을 동반한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무지었다. 가짜에서 시작했지만
진짜를 찾았어요. 하지만 하나의 질문이 남는다. 가짜 레즈비언으로 가족 평화를 추구한 선택은 도덕적으로 옳았는가?